제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만드는 곳, 바로 바르바레스코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토양이 조금 더 비옥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가가 좀 더 많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양가가 많으면 와인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되게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자란 애들은 약간 되게 강해요, 포도들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비옥한 경우는 조금 더 이게 부드러워지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캘케리어스 마를이긴 한데 조금 더 그래도 비옥하기 때문에 와인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태닌들이 조금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에서도 그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바롤로를 왕들의 와인이라고 부르고 바르바레스코를 여왕들의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바르바레스코는 한 사람이 이 전체 동네를 완전히 그냥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안젤로 가이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아라는 와이너리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1859년서부터 존재하는 와이너리인데, 조바니 가이아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가이아라는 와이너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바르바레스코가 맛있는 와인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정말 이 현재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든 거는 바로 안젤로 가이아라는 사람이 1970년대 때 정말 다양한 새로운 혁신을 많이 갖고 옴으로써 그걸 이뤄냈다 그래요. 근데 이 바르바레스코의 스토리가 웃긴 게, 사실 1976년도에 이 바롤로의 엘리오 알타레가 프랑스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갖고 와서 1980년대 초반이 이제 바롤로에서 막 혁신의 시기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젊은 와인메이커들을 8명, 10명이 모여갖고 막 많은 실험을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혁신을 일궈낸 시기인데, 안젤로 가이아는 1970년대 때 이미 그 프랑스 바리크를 갖고 와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 중에서 특정 밭들을 그 밭에 있는 포도만을 갖고 와인을 만든 다음에 그 포도밭의 이름을 갖다가 나갖고 파는 그러한 싱글 비니어드의 개념을 이미 그러한 당시 때부터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바롤로가 더 큰 규모로 세계적인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바롤로를 많이 지목을 하지만, 사실 그 전체 랑게 지역을 보자면 정말 처음으로 혁신의 바람을 부른 거는 이 안젤로 가이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아라는 와이너리가 저희 가족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저희 가족이 이제 유럽에 오래 살았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가이아 와이너리에 방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안젤로 가이아가 직접 나오셔갖고 저희 아버지를 맞아주시고 투어를 해드리고, 그리고 투어 끝에 심지어 이제 그 바르바레스코 와인 하나를 사인을 해갖고 선물로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사실은 굉장히 좀 뜻깊은 선물로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와인 중에서 약간 가장 소중하게 잘 보관하고 있던 그런 와인이었어요. 그러고선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환갑 잔치 때 저희가 이제 식당에서 외식을 하면서 그 안젤로 가이아가 준 바르바레스코를 뜯어서 먹었는데, 정말로 그 와인은 정말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 뜻깊은 날에 정말 완전히 알맞는 정도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맛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먹은 와인 중에서 가장 뜻깊게 먹었던 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젤로 가이아 덕분에 이 바르바레스코라는 지역이 정말로 바롤로라는 지역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와인이 됐고, 오늘날까지도 사실 바르바레스코에서 이 가이아라는 와인은 이탈리아 모든 와인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고급 와인 중에 하나로 판매되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판매가가 막 몇십만 원 할 정도로 정말로 세계적인 와인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와인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이제는 바롤로랑 바르바레스코 이 두 동네 다 이 싱글 비니어드라는 개념이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들 중에서 뭐 멘시오니, 시로, 브리코 라고 쓰여 있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포도밭 이름처럼 보이는 뭔가 이름이 붙어 있으면은 그러한 단일 포도밭에서 만든 더 고급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바롤로랑 바르바레스코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두 지역의 와인들이 사실은 가격이 좀 꽤 비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이 두 지역에서 나오는 거 외에 그 전체 그냥 랑게라는 지역에서 이 네비올로를 많이 길러요. 근데 이제 바롤로랑 바르바레스코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지역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마실 와인은 네비올로 포도 품종으로 만드는데 이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더 넓게 봤을 때 랑게라는 그 큰 이제 그 범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큰 범주인 랑게 등급을 갖고 나온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와인은 포데리 알도 콘테르노라는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일 파보트라는 와인이에요. 이 와인은 바롤로 바르바레스코가 아니기 때문에 이탈리아 와인 중에서 등급이 DOC 등급이에요. 바르바레스코랑 바롤로는 DOCG 등급이에요. 이 DOC 등급이 뭐냐면은 이탈리아에서도 특정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의 와인이 굉장히 고유의 개성이 있고 품질이 좋은 와인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만드는 와인이 필수 요소를 충족시키면은 이 DOC라는 등급을 받고 와인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와인들이 다 DOC를 갖고 나오진 않아요. 이 허락이 된 지역 내에서 그 필수 요건을 채운 와인들만 이 DOC라는 등급을 갖고 나오십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단순 DOC로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품질이 좋고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고유하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러면 얘네는 단순 DOC가 아니라 DOCG라고 등급을 붙여야겠다. 그건 정말 최상급의 이 필수 요건을 충족시킨 와인들이다. 그래서 별도의 DOCG라는 더 높은 등급을 만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DOC가 이제 상급의 와인이라는 인증이고 그 다음에 DOCG는 최상급의 와인이라는 인증,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준비한 이 알도 콘테르노라는 이 와이너리는 원래 바롤로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 랑게라는 이름을 달고 파는 와이너리 중에서는 많은 와이너리들이 이 바롤로랑 바르바레스코 지역 외에 있는 와이너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롤로 바르바레스코를 만들 수 없는 와이너리들인데 이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실제 바롤로 내에 있고 바롤로라는 와인을 만들 수 있는데도 그냥 그것보다 조금 더 포도들이 아직까지 더 어린 포도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랑게라는 그냥 이름을 달아서 파는 거예요. 이 알도 콘테르노라는 이 와이너리가 바롤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현대파에 속해요. 얘 형제 조바니 콘테르노가 있거든요. 그 조바니 콘테르노가 이제 원래 그 콘테르노 가문에서 운영하는 지아코모 콘테르노라는 와이너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완전 전통파의 지아코모 콘테르노라는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이 알도 콘테르노는 아니야, 나는 근데 이 완전 전통파에서 좀 벗어나서 만들고 싶어. 그래서 1969년에 나와서 자기만의 이제 와이너리를 세운 거예요, 알도 콘테르노. 그래서 저희가 오늘 먹는 거는 걔에서 빠져나온 알도 콘테르노가 만든 와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향에서는 정말 부드러워요. 마치 살짝 되게 그냥 부드러운 피노누아 비슷한 향들이 있고 대신 체리의 향보다는 조금 더 자두의 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장미의 향이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되게 프레쉬한 향들이 올라와요. 마치 약간의 민트의 향이 섞여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코에 상큼함을 더해주는 그런 프레시네스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와인이 역시나 산도는 꽤 센데 이 산도가 좀 안 좋은 산도는 약간 처음에 한 입을 먹으면 이거 너무 셔갖고 이거는 뭔가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게 있으면 한 잔 이상 먹기 힘들겠다, 이러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산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산도는 너무 맛있는 산도예요. 정말 입속에다가 뭔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은 그런 산도. 산도가 너무 잘 살아있고 맛에서도 그 과일의 이 상큼한 맛이 너무 잘 살아있어요. 자두 맛, 입에서는 약간 좀 더 체리 맛도 좀 더 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장미의 향이 났던 게 이 맛에서도 나고 있는 것 같고 태닌은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끝에 가서 이 와인의 피니쉬 부분에서 그래도 이게 네비올로긴 하구나 정도의 태닌이 이렇게 쫙
조금 잡아주는 정도지 전혀 태닌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닌이 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와인도 그 현대파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maceration을 5일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짧은 시간 동안만 이 포도 껍질이 이 와인을 닫기 때문에 태닌이 강하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인은 정말로 랑게 중에서도 너무나도 품질이 좋은 랑게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와이너리의 비비노 평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261명의 레이팅으로 4.3점이에요. 4.3점의 와인입니다.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이 점수가 높은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랑게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아름답게 이 네비올로의 이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음으로 마실 와인. 사실은 제가 오늘 마시는 와인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와인이에요. 바로 바르바레스코를 마셔보겠습니다. 왜 제가 가장 기대하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와인이거든요. 게다가 이 바르바레스코 와인을 만드는 이 와이너리가 프로두토리 델 바르바레스코라는 와이너리예요. 근데 이 프로두토리 델 바르바레스코가 이 바르바레스코 전체 지역에서 가이아 다음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와이너리예요. 이 와이너리는 안젤로 가이아의 가이아랑 약간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는 하나의 가족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이 약간 엄청난 혁신을 갖고 왔다면 여기는 협동조합이에요. 50 몇 개의 와이너리가 속해 있는 협동조합에서 각자가 기른 와인을 다 모아갖고 하나의 이 프로두토리 델 바르바레스코라는 이 와이너리의 이름 하에서 만드는 와인인 거예요. 이 그냥 랑게 이름을 파고 만드는 와인은 최소 숙성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그냥 짧은 숙성만 그냥 그 필수로 요구를 하고 있고 바르바레스코로 가서는 그 숙성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르바레스코라는 이름을 달고 팔기 위해서는 이 와인이 숙성이 26개월, 2년 2개월이 돼야 돼요. 게다가 얘는 리세르바라고 이렇게 달려있어요. 리세르바. 이 리세르바라는 거는 이 바르바레스코가 최소로 필요한 26개월에서 2년을 추가적으로 더 숙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총 50개월을 숙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리세르바라고 조그맣게 쓰여있긴 하지만 이거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정말로 오랫동안 숙성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굉장히 깊은 맛을 갖고 있는 그런 와인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와인을 보면은 여기 와이너리 이름 프로두토레 델 바르바레스코라고 써있고 여기에는 그 바르바레스코 이름이 적혀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뭉카고타라고 쓰여있어요. 이 뭉카고타가 즉 그 싱글 비니어드인 거예요. 단일 포도밭에서 나온 포도만을 갖고 만드는 거고 이러한 식으로 이 싱글 비니어드 와인은 이 회사에서도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빈티지가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일 때만 만들어요. 얘가 지금 2011년 빈티지인데 2012년에는 빈티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빈티지가 좋은 빈티지에만 이렇게 싱글 비니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깊은 향이 납니다. 정말로 과일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뭔가 카라멜 향이 나기도 하고 오크의 향조차도 이 프렌치 오크가 아니라 전통적이고 좀 더 고전적인 향의 나무의 향이 나고 뭔가 젖은 가죽의 향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나요. 근데 이제 그런 향들을 통해 갖고 더 깊숙하게 그 과일의 향들이 끝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절대로 단순한 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 와인이 내가 네비올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와, 이 와인이 그렇게까지 색이 진하진 않고 그렇게까지 풀바디이지 않을 것 같은데 입속에서 느껴지는 거는 정말 풀바디에 굉장히 하이 태닌, 이게 거의 10년이 된 와인 같지가 않아요. 아직도 갖고 있는 이 파워가 와우. 이 두 개가 똑같은 포도 품종 네비올로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로 놀랍습니다. 얘는 정말로 상큼하고 이지 드링킹인 반면에 얘는 어떻게까지 이렇게 파워풀할 수 있는지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까지의 제 만족도는 둘 다 진짜 높습니다.
정말로 제가 오늘 딱 바라던 테이스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얘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요. 아까 랑게는 알코올 도수가 얘도 낮지가 않았어요. 얘도 14도인데 얘는 14.5도예요. 보통 14.5도가 특히 유럽 와인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와인 속에 들어가 있는 산도는 진짜 아까 이 랑게랑 마찬가지네요. 산도가 강하면서도 정말 매력 있는 산도예요. 자, 그러면 이 와인도 한번 평점을 보겠습니다. 총 330명이 레이팅을 해서 4.3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점수를 갖고 있고 진짜 이 두 와인 다 4.3점 할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와인의 테이스팅 차례가 됐어요. 뭐니 해도 네비올로 할 때 바로 떠오르는 거는 바로 바롤로죠. 왕들의 와인이라고 부르는 바롤로. 거기에다가 이 바롤로라는 동네에 혁신을 몰고 온 엘리오 알타레의 와인입니다. 저도 이 엘리오 알타레 와인은 처음 먹어봐요. 자, 빈티지는 2012년 빈티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은 2011년이나 2013년 빈티지보다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조금 우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박이 사실은 이 포도들에게 조금 타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빈티지로는 조금 더 점수가 낮았던 빈티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오 알타레의 와인들은 이 해조차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맛있기로 유명하고 얘는 현대파답게 아직까지도 maceration 굉장히 짧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숙성도 French New Oak Barrique 225리터짜리 이러한 프랑스에서 쓰는 바로 그 통에다가 아직까지도 숙성을 하고 있는 현대파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색깔을 보면은 색깔도 어쨌든 네비올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진한 느낌은 아니에요, 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바르바레스코보다는 조금 더 빨간색을 띠고 있네요. 여전히 약간은 좀 주황색기가 없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더 빨간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아까 이 두 와인의 이 완벽한 조합, 정말로 아까 처음에 먹었던 랑게는 털 같은 향이 느낄 수 없었던 fruit forward이고 얘는 반대로 놀라울 정도로 정말 마데이라에 비유할 정도로 그러한 뭔가 되게 약간 숙성된 향들이 있었어요. 열화 처리된 것 같기도 한 막 향들이 있었는데 이 와인은 밸런스가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이 과일,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자두, 그 다음에 또 장미, 그리고 약간의 살짝의 약간 체리 이런 향들이 살아있는 동시에 일단은 나무 껍질의 향이 살짝 느껴지고요. 과일들의 향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금 조금 감동한 상태예요. 아까 오늘 첫 번째 와인, 두 번째 와인이 하나같이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와 오늘 테이스팅 약간 좀 미쳤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와인은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와인도 그 도수는 14.5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도 어느 정도 꽤 강한 편이고 이 바롤로 와인이 바르바레스코나 랑게보다도 이 바롤로라는 이름을 갖고선 나오는 게 가장 숙성에 대한 요건이 가장 까다로워요. 이 랑게는 5개월만 숙성을 하면 되는 반면에 이 바르바레스코는 26개월, 그러니까 2년 2개월을 숙성해야 되죠. 거기다가 리세르바를 붙으려면은 또 거기다가 2년을 더 숙성해야 되죠. 이 바롤로는 그냥 바롤로 이름만 달고 나가는데 38개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3년 2개월 동안 숙성을 해야 이 바롤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갈 수가 있어요. 38개월. 그래서 얘도 숙성을 꽤 오랫동안 한 와인이고요. 와, 이 엘리오 알타레 이 와인의 밸런스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요즘에 미국의 나파밸리 와인들 많이 먹잖아요. 거기에서 오크를 거기서 제대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그렇게까지 뭐 오크 쓰는 것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오크를 정말 딱 적당히 정말 예술의 경지로 그 밸런스를 맞춘 것 같아요. 진짜 박수. 이거가 비유는 피노누아랑 할 것 같아요. 피노누아 중에서도 체리의 향이 약간 상큼한 땡체리가 굉장히 그 하나의 과일의 노트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맛이 있거든요. 메요미가 좀 그렇고 그걸 만든 사람이 만든 벨그로스가 좀 그래요. 미국 쪽에서.
근데 얘가 그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체리의 맛이었던 게 여기에서는 정말로 상큼함이 잘 살아있는 자두의 맛이네요. 근데 그 과일의 맛이 정말 너무나도 잘 입속에서 느껴지고 그 하나의 맛이 끝까지 잘 이어져가는 일단은 맛이 있고요. 이 산도가 굉장히 살아있고 게다가 태닌이 굉장히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것들은 약간 와인을 조금 강하고 자극적이고 투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게 약간 조금 헷갈리는 거. 어떻게 이걸 이번에도 있지? 태닌은 아까 바르바레스코보다 같거나 아니면 더 세고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맛입니다. 이 와인은 제가 오늘 촬영을 끝나고 아주 천천히 조금 더 알아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와인도 한번 점수를 찍어 보겠습니다. 엘리오 알타레 바로올로 2012년 빈티지 총 380명이 레이팅을 해서 4.2점이에요. 일단은 뭐 딴 와인들이 4.3점에 뭐 점수가 워낙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높은 점수들이기 때문에 4.3점, 4.2점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말도 안 되는 점수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세 개 와인이 다 저한테는 4.5점의 맛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바로올로 엘리오 알타레 이 바로올로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오늘 이탈리아의 고급 와인 중에서도 너무나도 특별한 와인을 만드는 피에몬테 지역의 랑게 지역에 있는 바로올로, 바르바레스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 지역을 나타내는 랑게의 와인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알아가 봤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아름다운 네비올로 와인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 랑게가 됐든지 간에 바로올로, 바르바레스코 너무나도 아름다운 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와인들을 꼭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운 이런 상황에서 집에 있으면서 시간이 조금 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상통화를 하면서라도 이렇게 네비올로 같은 아름다운 와인을 마시면서 시간을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